박근혜 대통령 구속 511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1999년이죠.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새천년 민주당 총재는 김대중이었고요. 당시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새천년 민주당 총재 당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김대중이의 북한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당시 당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햇볕 정책을 알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햇볕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원로 언론인 손주영 씨가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네요. 햇볕 정책은 이 따뜻하게 햇볕을 이래 찌우다 버리니까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게 햇볕 정책이다. 그동안 이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대충 이제 어떤 자들인지 뭐 암시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햇볕을 쬐니까 드러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 그러니까 이 집에 숨어 있던 종북 좌파들이 다 키워놓은 하나의 그런 정책이라는 게 이제 원로 언론인 손주영 씨의 주장인데요. 뭐 당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충분히 또 이해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통해 가지고 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침묵한 자들, 그리고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외면한 자들을 볼 때 그동안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했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진정성 여부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또 이제 이 최순실 사태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어떤 기회주의 어떤 우파 또 위선자들이 이 색 구분되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를 형성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요. 햇볕 정책은 집 안에 있는 소위 햇볕을 찌니까 이 바퀴벌레들이 키워놓은 계기가 됐는데요. 문재인 정권에 있던 이 지금 현재 주사파 정권에 이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애들이 땅속에 숨어서 쥐새끼 짓거리 했는지, 어떤 새끼들이 바퀴벌레인지, 어떤 새끼들이 진짜 늑대 짓거리를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다 드러났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종북 좌파 짓거리를 했던 자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어떤 자가 이 소위 어떤 기획자이고 또 어떤 자가 실행자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만 본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대한민국의 어떤 자가 지금 반미주의자인가 또 어떤 자가 종북 좌파들인가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 뭐 크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간 오바마 정권이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이 오바마 정권 내에서는 사실 한국의 어떤 좌파 종북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박근혜 이명박 뭐 정권 이 정권 때는 뭐 이 보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바마 8년 행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마치
어떤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어떤 허니문을 즐기는 듯 했지만요. 이 자체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을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 이자들을 그냥 떠본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자들이 지금 이 반미주의자고 주사파 애들인가 이 스스로 미국은 사실 뭐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종북 좌파 리스트는 미 행정부, 미 트럼프 정부의 모든 테이블에 다 올라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우리 애청자분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지금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문재인과 이혼을 각오한 특단의 어떤 한미 관계를 재설정하고 곧이어 이제 문재인 정권 고사 작전에 돌입할지 모른다라는 미 공화당의 사이에 놓은 정책개발 연구를 자문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제 이 관계자가 밝혔다는 내용이 이제 이래저래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한테도 이제 뭐 저는 뭐 국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미국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채널을 두고 있고 또 이 팩트체크 정도는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미국 쪽 현지 분들하고도 이제 뭐 이래저래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부분들이 거의 어떤 기정사실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요, 문재인 정권 이거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어떤 이 자유주의를 파괴시키고 친북적이고 종북적이고 노골적인 이 행위를 하는 문재인 정권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답니다. 있다가 조만간 이 문재인 정권도 이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악의 축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미 의회에서는 지금 한국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공산화될 우려가 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는 그 얘기들이 먹혀가고 있습니다. 이 먹혀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태를 당신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미국 공화당 유진유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워싱턴에 지금 귀가하면서 워싱턴 의회 관계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태를 지금 알리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오늘 이제 사진이 한 장 넘어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미국 그 엘라베마주에 거주하는 90세 장해봉옹입니다. 이 엘라베마주에서 워싱턴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꽤 먼데 이 지금 엘라베마주는 남동부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90세 연세에 미국 워싱턴 전쟁 기념관 앞에 와서 시를 벌입니다. 시를 벌이는데, 그래서 이 시 자체가 지금 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지금 지금 왜 이분이 이렇게 시를 벌이는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이분이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위를 한다는 그 자체를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피켓 시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불선한 세력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또 자경화 내지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과 이 자유진영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미국 이제 엘리베마 남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장혜복 씨라고 밝혔고요. 연세가 90세입니다. 그래서 저 시에 대해서 이제 제비시카 애청자분이 저걸 이제 저렇게 홀로 누가 보나 안 보나 미 그 전쟁 기념관 앞에서 자유를 지키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걸 지금 이 자유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를 계속해서 저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포, 외국 교포분들도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자유주의를 허무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태에 대해서 지금 미 언론뿐만 아니라 미 의회 쪽에도 계속해서 지금 알리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년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200억 벌금을 이제 이래 선고를 받았을 때요. 저도 뭐 암담했지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권을 저거 끌어내리지 않고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이 없다. 이 지금 법조가 무너지고 이 사회의 모든 자유가 무너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또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구호를 크게 외친다고 했어. 그리고 단식, 집단 농성을 벌인다고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적으로 석방되지 않는다라는 그 엄연한 현실,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식을 우리의 어떤 그 지금 방식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대한민국의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진영을 상대로 이런 글들 또 이게 대한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우린 결국 그렇습니다. 이 사실 진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게 어떤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국내에서 머무는 어떤 이런 그 시보다는 이제 또 해외적으로 좀 외형 확장을 하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교포, 미국도 뭐 유럽에 있는 또 일본, 세계 각국에 있는 교포들의 연대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시카 방송도 이제 그런 교포분들하고도 많은 이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장혜복 선생님의 이런 시, 이런 거는요, 굉장히 지금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이 문재인 정권 실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 한국에서나마 뭐 저는 우리 90세, 이 90세라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떤 성장 과정과 어떤 발전 과정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저 90세 되시는 분이 미국 엘리베마 거주하면서 워싱턴까지 오셔가지고 저렇게 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상당히 이 애국심, 저는 뭐 제 스스로가 굉장히 머리가 숙여집니다. 또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런 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뭐 자유한국당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바로잡을 수 있겠네요. 뭐 그 바로 포섭 안 되는 게 저는 이미 포섭된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가지고 지금 또 뭐 군인이 지금 문재인 정권 바로 잡을 수 있다고요? No. 또 뭐 경찰, 법조, 뭐 이 시대 뭐 이 지식인들, 뭐 대학 지식인들, 교수들요.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데는요. 저는 자유진영 국가의 이 실태를 알리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이제 미국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왜 문재인 정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이제 대한애국당이 한미 어떤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또 한국의 태극기를 같이 이래 들면서 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어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 지지한 이런 내용들 또 문재인 정권의 실태를 알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 쪽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은 매일같이 이제 그런 매주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미국 측에 이 내용들을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10번 찍어 뭐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많은 분들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면서 자유진영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숭고한 시위들, 자유주의를 지키는 그런 희생 정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침내 이제 미 행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고 이 문재인 정권의 실태 다 파악한 걸로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요. 아마 이런 거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 주사파 정권이 무너졌을 경우 넥스트 대안이 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대한민국 우파 중에서 뭐 리드가 안 보인다라지만요. 저는 리드는 이미 다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리더들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요. 이미 리드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런 리드에 대한 미국도 그런 검증 작업에 지금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지금 현재의 실태 이 소위 어떤 이단 옆구리 차기 운동 이 자체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들의 역설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국민들에게 이런 실태에 대해서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야 문재인 정권 잘한다. 왜 잘하느냐. 이 모든 경제학자들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는데 소득 성장을 밀어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 소득 성장 밀어붙이는 거 잘한다 해야죠. 하지 마라 하면요. 그 자체가 부역자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경제개발을 하면서 일확천금 막 그냥 이러하면 막 쏟아질 줄 아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못한다 그러면 잘한다 해야지 계속해서 이제 옆발질 가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잘하는 정책들, 이 옆발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좌파 세력들이 아닌가, 촛불 세력들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이미 예전에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또 뭐 이 통일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그 소원은 통일 뭐 이런 식의 저는 이제 그 노래 버렸습니다. 저는 이 통일되는 거를 저는 반기지 않는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 좌파와 우파 간에는 숨도 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못 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좌우와 모를 때는 서로가 뭐 야가 간첩인지 야가 그냥 우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살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형은 좌우의 개념적 정리가 확실히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좌파와 동고동락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를 말할 때는요, 완전한 저애들의 세상은요,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생활 양식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 개념과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 자체를 하나의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저는 말도 안 되는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감성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많이 펼치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 파리들, 김정은 파리들, 이 파리에 대해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뿌리를 상당수 알아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의 역사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해석하면요. 일제의 어떤 우리 강점기 시절에 압약하고 있던 국가 전복이 가능할 정도 규모였던 지하에 상당한 그 엄청난 수의 공산 좌파 고정 간첩들이 지상으로 이제 올려왔고 올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이 척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간이 남로당을 해체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결국 또 뭐냐면 친북 좌파 종북 척결 이제 때문에 휴전 후 북한의 끊임없이 터리와 통일 전선 전략, 교란 책동, 사회 선동, 그리고 이제 무장 공백, 지하 땅굴 등에서도 대한민국은 적화 봉기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온갖 얼마만큼 대한민국에 간첩을 보내고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어떤 대한민국 이들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압력하는 모습들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민족 로맨티즘과 통일지상주의 또 친미 좌파 환상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 어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 결탁하고 있는가를 막연하게 다 봤습니다. 막연하게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어떤 본심을 파악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들의 잔혹성과 또 이 비윤리성 또 목적을 위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민전선 전술의 인간적 미선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아주 자유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그리고 대한민국 근간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결국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자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햇볕 정책의 가장 큰 수확은 집안에 숨어있던 간첩들을 다 드러내게 했던 것들이고 이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등장은 바로 이 지하 밑에 땅 밑에까지 빡빡 숨어있던 소위 어떤 남로당 그 연결된 모든 좌파들을 다 확인이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사실 잡아들이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기무사 또 국정원 등이 이제 이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또 이 기무사 등은 거의 해체 단계고 그 다음에 이들의 대공 업무는 사실상 이제 제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잡아들일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잡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 파악할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참담한 실패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소도주도 정책들 그리고 이제 이게 끝까지 이것들 밀어붙이겠다. 국민들은 지금 못 살겠다 하는데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고 신규 일자리 추락, 실업률 고공행진, 그리고 어떤 기업 투자 부진,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경영 악화,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자료들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 자료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녁에 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손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노동 시간 때문에요. 더 이상 빨리빨리 지금 직원들 퇴근시키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 애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들 자체는 소위 일을 안 해본 애들입니다. 일을 안 해보고 슈킹에 길들여져 있고 자료에 길들여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문에 삐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서 얼마나 묵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종북 좌파의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얼마만큼 이 경제에 대해서 이 무지한가 그리고 국민을 지금 쥐어차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 결국 나쁜 카드가 아니다 봅니다. 어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대회에서 누가 될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까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가 당대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이가 당대표. 왜냐하면 지금 이 본질과 어긋나는 얘기지만요. 저는 이해찬이가 내심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해찬이는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보다 더한 왼쪽 고집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해찬 지금 현재 보통 얼굴 인상을 보십시오. 피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저 사람요. 아주 그냥 이 보수 개멸을 주장했던 벌써 민주당 집권 20년 플랜을 짜는 하나의 TF팀을 만들겠다라고까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볼 때는 이해찬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해찬이 그래도 사상적 이념이 갖춰져 있는 친구지 신념이 있는 애들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처럼 이것도 저것도 신념도 없는 자 이런 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이해찬이는 어찌 보면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해찬이가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키 그 무엇이냐면 이제 문재인과 이해찬이 알력과 갈등이 굉장히 셀 수 있는 부분들이죠.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이가 총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은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찬이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학교 선배를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잘났지만 학교 선배를 만나면 약간 주눅들 때 있듯이 이해찬이는 문재인을 알기는 뭘로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이의 그런 만만치 않는 하나의 고집 그리고 어떤 좌파적 사고 그리고 문재인의 아주 어리북탄 좌파적 사고 이것들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폭발할 때는요. 좋은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둘은 가다가 빠개집니다. 이해찬이 문재인한테 반기를 들 것이고 이해찬이가 문재인한테 겉으로는 먹이를 숙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안에서는 머리를 속에서는 머리를 안 숙일 겁니다. 빳빳하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 경선대회 때 문 실장이라고 했다가 호되게 지금 이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민족적인 환상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재인이가 다 깨트려주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지적했듯이 좌우에 대한 어떤 아무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좌파들하고 살 수가 없듯이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더라도 잉글랜드와 또 스코틀랜드 또 웨일즈, 북아일랜드 모든 같은 민족, 같은 문화라고 쓴다 있지만요. 각각의 나라가 별건입니다. 그들 자체가 통일이 됩니까? 그들 자체는 별건의 나라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민족이 다른데 소위 어떤 또 동질성이 같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로 엮는다는 그 자체는요. 저거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들을 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카탈루나 지방과 또 마드리드 지방 분쟁이 있으면서 그들도 독립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전 세계는 지금 하나로 지금 분리되면서 그 분리되는 인정을 가는 각오입니다. 우리가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의 형태를 띠고 이면서도 여러 가지 통합의 형태를 띠지만 또 융합의 어떤 면모가 드러난 이런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체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체제 이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또 아제르바이잔, 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들이 다 지금 15개 국가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분열되는 과정들 이것은 또 유고슬라비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서 다 분리되면서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를 띠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무엇이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이 민족이 이질성과 모든 문화적인 다 환경 다르고요. 사람 생김새만 같고 말만 같다 해가지고 이것이 같은 하나의 민족으로 추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휴전을 한 면에 있어서 두 개의 나라가 형성됐고 저 나라는요. 이미 불량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런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로서 민족주의로 접근한다는 부분들은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엄연히 북한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체제와 다르고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말을 쓴 데가 같았습니까? 그럼 영어권 나라들은 모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권 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달나게 우리가 5,000년 고고한 민족의 역사를 짓누고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는요, 이미 점점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결국은 각각의 독립의 하나의 나라로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어떤 의미로 본다면 유럽이란 EU라는 통합적 가치로서도 이제 전체 하나를 뭐 어떤 그 기구로서의 하나의 기능적 합의를 융합을 시키는 거지, 이것이 국가적인 하나의 우리 민족처럼 같이 간다는 것 자체는 문재인의 망상이고 문재인의 착각이고 주사파들의 착각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요, 이산가족들도 이제 만나서 울고불고 이 시기도요, 이미 저는 그거 뭡니다. 툭하면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산가족 현장을 직접 취재를 가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리가 이런 거 아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만나가지고 50년 60년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질질 짜는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다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다 봅니다. 이미요. 가까이 살면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그 자체가 하나로 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이 자꾸만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그 자체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저 뒤에 있는 배경화면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폼페이오가 이제 북한을 방문하기 전 전격 취소시키는 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에 가서 우리가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 8월에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9월에 3차 어떤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2차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수순을 밟는다는 게 현재 어떤 비핵화의 로드맵인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지금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날짜도 못 잡은 부분도 아직도 날짜도 못 잡았습니다. 날짜도 못 잡아 앉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 날짜 잡자고 만났는데 결혼 날짜도 못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놈의 뭐 비해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어떤 북한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이 북한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달에 뭐 우리가 중간 선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래 한 발 꼬리를 내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선거는 선거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기 본인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워싱턴 관계자들이 저한테 전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아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불허를 했던 부분들도 이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의 의회 정도면요,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뭐 트럼프 행정부 좌충우돌하냐 해가지고 할 건데요, 모두가 지금 미 의회 관계자들도 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미 북한에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상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맡고 있는 또 우리 그 가드너 의원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지 않는다는 결정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미국에 있는 지금 이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 어떤 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개성 연락 사무소 이게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경고를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또 이 지금 국부가 아니라 석탄 문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은 지금 북한에 대한 환상적이고 지금 아마도 지금 뒷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과 의문이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석탄을 지금 이래 했던 그 기업들, 그 우리 어떤 그 발전소 거기는 지금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이런 기업으로 지금 선정되고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미국은 이제 흔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야 이거 지금 말로만 들었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실태에 대해서 외치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반미 정권이고 종북 친북 정권이고 북한과 밀어댈 때 어찌 보면 북한의 김정은 한 축을 이루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태가 그대로 지금 이 부분들이 맞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그
그 어떤 당위성과 긍정성을 심어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과의 지금 허니문 시즌은 끝났다. 문재인 처음에는 이제 한번 보려고 떠들어봤지만 이 문재인 정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파겠다는 거죠. 이제 학습 효과를 완전히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쪽에서는 문재인의 어쨌든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을 지금 우리가 뜻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사건건 이 어떤 이 트럼프 이 비핵화 정책에 노골적으로 사사건건 해방을 놓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북한 문제를 지금 다스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배신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이미 뭐 문재인 정권에게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경고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란 부분들은 결국 한미 어떤 동조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균열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날 이 14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 14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어떤 그 이 건국일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 자체는요,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 판문점 선언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배신적인 이 작태를 지금 이래 선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조만간 이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어떤 동일시 취급하면서 어떤 악의 축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단계별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지금 워싱턴 어떤 있는 관계자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이 밀어붙이는 남북한 철도 사업, 또 개성에 설치하려고 했다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그리고 남북 종전 선언 요구조차 이제 미국이 이제 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인은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또 문재인의 어떤 대북 극비 비밀 수사단, 또 석탄, 살까 은밀한 그 어떤 지원들, 그리고 또 현금도 지원했을 것이라는 어떤 이 의혹을 지금 심어주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지금 입장을 지금 정리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유엔 제재 선언을 무시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화에서 그동안 극비리에 북한에 퍼준 어떤 살, 그리고 이제 석탄 밀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조사에 착수했고, 이 조사가 나오면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어떤 미국 쪽에 있는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 지금 우방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리가 한미동맹의 한 파트너로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미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뭐 미국인들 특징은 저 같으면 벌떡벌떡 올라가지고요 그냥 바로바로 한 방에 칼을 휘두를 건데, 미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 축적되고, 또 축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의회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이런 문제로 지금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스텝 바이 스텝은 것은요,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무엇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말하면 무엇이냐면 대안과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과 대책이 없다는 것은, 대책과 대안을 세운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학습에 세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지식에 세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정권은 이 정권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과 지식과 또 이에 대한 하나의 행동을 해본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있는데 대안과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소위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골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소위 경제 보복 조치를 대한민국이 지금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쯤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제 위기와 함께 지금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저는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대비와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대비 대책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뭐 맞는다 각오하면서 이를 까물고 한대 맞으면요, 뭐 아픔이 덜하지만 그걸 갑자기 푹 날라버리면요, 이 사람이 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르는 대안과 대비를 지금 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형태가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실태와 또 실상들, 그리고 허구성들, 또 종북 좌파의 쓰레기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들, 이런 인식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퍼뜨려주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잘한다 문재인 정권, 아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박수는 바로 뭐냐면요, 역설입니다. 역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